3살, 6살 이 두 아이의 등원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우희 씨.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더 바쁩니다. 둘째 아이가 아파서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약병이 되게 많네요. 네, 지금 작은 애기가 컨디션은 좋은데 약간 장염기가 있어가지고. 둘째 아프면 일하면서도 조금 걱정되시겠네요. 그럼요. 지금 다시 한 달 반 동안 지금 장염으로 지금 2번 아팠어요. 맛있지 않을 것 같아. 시도? 이거 먹어야 낫는데. 오빠도 예전에 먹어봤는데 맛이 없었더라고. 맛 있었는데? 채영 이거 잘 먹는데? 잘 먹어 안 먹어? 간신히 약을 먹이고 어린이집 선생님께 전할 약까지 꼼꼼하게 챙긴 후에야 비로소 한숨을 돌리는 우희 씨. 안 떨어지려는 아이를 껴안고 계단까지 내려오고 나면은 아침부터 기운이 쏙 빠집니다. 그러고도 또 출근을 해야 하죠. 우희 씨는 얼마 전 6년간의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원래는 사범대를 나와 10년간 학원 강사를 했는데요. 학원은 밤 10시나 돼야 끝나지 않습니까? 도무지 육아와 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곳에 재취업했죠. 평소에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일찍 출근하시는 편인가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공립이어도 7시 반 이전에 무조건 픽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운영 시간이 7시 반까지라서 이제 보통 분들은 10시에서 7시 이제 10시 출근하시고 7시 퇴근을 하시는데 제가 7시에 퇴근을 하고 가게 되면은 늦어요. 그 시간까지 안에 못 가서 그래서 이제 양해를 구해가지고 보통 9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다른 분들께 다 양해를 구했죠. 시간 조율은 가능하지만 월급이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학원보다 훨씬 적죠. 어디 그뿐인가요? 퇴근길 마음을 졸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가 안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거의 마지막에 오거든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둘째 아기가 100명 정도 다니는 어린이집인데 100명 중에서 뒤에서 1, 2등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남거나 근데 이제 7시 한 10분대 맞춰서 들어가면 이제 애기보다 조금 더 늦게 가는 친구가 있어서 애기도 조금 안심을 하는데 7시 30분에 가까워져 올수록 이제 애기가 제일 마지막에 가는 상황이 빚어지니까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밀리면 답답하죠 아무래도. 다행히 문 닫기 전에 도착했나 보네요. 오늘도 무사히 가족 상봉에 성공했습니다.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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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엉금엉금 지저분 이렇게 뛰었어요. 아 그거 했어? 응. 아니야. 아니야. 그냥 오빠가 배웠대. 그걸 안 배웠대. 돼요. 엄마에게도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죠. 저녁은 친정어머니표 밑반찬으로 때웁니다. 집에 돌아온 시간이 이미 8시. 아이들 반찬을 따로 해주고 싶어도 도무지 짬이 나질 않죠. 출산 이후 지금까지 이른바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우희 씨. 이렇게. 육아 때문에 좋아하는 학원 일을 포기했고 경력 단절을 겪었고 지금도 힘들게 일하고 있죠.
남편은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고요. 친정어머니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홀로 모든 짐을 떠안은 우희 씨. 그래도 밤이면 머리를 싸매고 또다시 일을 하죠. 동료들보다 일찍 퇴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료들하고의 일적인 손해를 조금 더 복기를 하려면 제가 남는 시간에 생각해야겠고, 또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직업이라서 사실 조금 불안해요. 안 그래도 6년이나 일을 쉬었는데 행여 또다시 경력 단절이 생기지는 않을까 늘 불안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혼자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삶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물론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순간순간 토닥토닥 그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치어러 같은 느낌. 그래서 너 되게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되게 누군가가 좋은 엄마야, 잘 버티고 있어, 그런 식의 응원? 근데 그게 아니고 다 죄송한 거예요. 모두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 사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혼자서 웁니다. 육아라는 게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는 원인의 대부분은 결혼, 출산, 육아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참 힘든 구조입니다. 여성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정책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육아휴직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잠시 쉬고 아기를 보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두 번째가 공보육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조금 컸을 때 이제 맡겨놓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두 개가 완비가 돼야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육아휴직 자체를 가져가기 위한 조건이 정규직이 돼야 되고 조금 안정된 일자리여야 되는데 여성들이 그런 일자리에 많이 진입을 못 하거든요. 또 두 번째 공보육도 공공보육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공보육이 없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죠. 보육비를 자기가 마련해서 다니기에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여성의 경력 단절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영 씨는 애가 셋입니다. 반찬이야 별로 없다. 미안해.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어떻게든 벌어야 하기에 2년간의 경력 단절 기간을 극복하고 4개월 전 재취업에 성공했죠. 미영 씨의 직업은 웹 디자이너. 월급은 13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오전 10시 출근, 오후 4시 반 퇴근이 가능합니다. 가방으로? 엄마 이거 비벼줘요. 비벼줘요. 어떻게 말아줘 밥은?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미영 씨. 그도 그럴 것이 재취업 과정에서 미영 씨는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져나온다는 것도 깜빡했어. 엄마 오늘 정신이 없어.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 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경력자니까 경력자의 일이 와요. 그런데 내가 계약을 처음에 했을 때 급여나 이제 업무 분담의 그 외의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우리 회사 외에는 이제 네가 갈 데가 많지 않다는 거를 회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죠. 저는 더 이상의 이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하면은 회사 그러면 나가라, 너 아니어도 올 사람이 많다. 제가 면접을 다니면서 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왜 경력 단절 여성을 뽑느냐, 경력직을 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있어서 약점이 되기 때문에.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은 아무래도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만 조절해주면 처우가 좋지 않아도 열심히 일을 하는 편인데요. 바로 그런 약점을 이용해 부당한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자신의 경력을 살려 다시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네요. 그러다 보니 많은 경단녀들이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새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스프라이트에 있는 화면이 올해 나이 38의 손미란 씨. 손미란 씨는 요즘 코딩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엠복 가지고 불 들어오는 거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그쵸.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코딩이란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 언어로 변경해 입력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말하는데요. 코딩이 초중고의 정규 과목으로 편성될 예정이라서 코딩 지도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코딩을 배워 지도사 자격증을 따면 학교에 강의를 나갈 수 있죠. 화면도 움직이는지 확인하세요. 코딩 강사가 되면 시간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경력을 살리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코딩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미란 씨도 9년간의 경력 단절을 끝내고 지난달 공부를 시작했죠. 저기 미숫가루들 좋아하셔가지고 미숫가루 사왔어요. 원장님이 최고예요. 그래. 잘 먹을게요. 어머님이 반장이라서 이런 간식도 다 챙기시나 봐요?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챙기고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오기도 하고 그러죠. 관리를 해야 되죠. 네. 이제 그거 안 하고 요거 하면 명문대 졸업 후 해외와 국내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미란 씨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해가지고 걷고 회사가 바라보는 기혼 여성이란 지각과 조퇴가 잦고 그다음에 잔업을 프로젝트를 위해서 잔업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잔업이 불가하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위축되어 있는 항상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 그다음에 조직 내에서는 조금 무능력하다 왜 저걸 아이를 저렇게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항상 지각과 조퇴를 반복하게 될까 왜 저런 상황에 계속 놓여서 조직에게 피해를 주게 될까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를 느꼈었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식을 낳게 되면은 저렇게 뭔가 당당하지 못하고 항상 힘들고 눈치 보고 저런 모습이 있구나 참 좀 멋지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결혼 후 아내로 또 두 아이의 엄마로 열심히 살아온 미란 씨. 아이들이 커가면서 다시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강했지만 경력을 살리는 건 포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직도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연재야, 너 미술은 몇 시야? 이제 우리 가야 되겠다. 지금 가야 되지 않아? 미술? 그치? 이제 가자. 어디? 응. 가. 안녕. 다음에 또 놀러 와. 잘 가고 엄마가 데리러 갈 거야. 알았어. 빠이빠이. 가자, 은재. 은재야? 은재는 오늘 미술학원 갈 거야? 안 갈 거야? 진짜야? 그러면 전화해야 되고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 네, 오늘 은재가 조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거를 다음에 보강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내일이나 모레는 안 되시고요? 내일, 모레, 또 추석이 있구나. 그쵸?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는 시간 보고 제가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릴게요. 내일 오전 정도에. 내일 오전에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학, 모두가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 지나고 보니 그런 게 다 부질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저한테 멘토로서 한국에서 여자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야. 결국에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니 그거를 고려하고 대학을 선택을 하고 그거를 고려해서 직장을 선택해 라고 말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과랑 그 대학이랑 그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아까운 것 같아요. 아까운 대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엄마들 모임, 그 다음에 유치원 엄마들 모임, 어머님들 이렇게 모였을 때 소시적에 뭐 아니었던 사람이 없어요. 사실 고학력자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전문직에 하셨던 분들도 많고 이제 그 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20대 때를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결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잘 활용해서 다시 사회에 나누고 다시 이런 과정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실제 경력 단절에 따른 손실은 막대합니다. 교육비며 일을 포기하면서 잃게 되는 임금 손실액을 합치면 날아간 손해가 19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실상 말씀하셨듯이 근로시간이 유연한 그런 일자리를 구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분야에 많이 진출을 합니다. 특히 고학력인 경우에는 교육서비스 업종으로 진출을 많이 해서 학교의 방과후라든지 특별활동 선생님 등 이렇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나 임금 수준은 높지 않은 그런 일자리로 초기에 재취업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일자리가 갖고 있는 불안정성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또 약점이 있습니다. 23년 동안을 경단녀로 살았던 정인화 씨. 요즘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출근을 합니다. 음악도 좋아하시죠? 예, 음악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한데 예전에는 그 빌보드지 일부러 찾아가면서 제가 CD를 사고 했거든요. 잠시 후 정인화 씨가 직장에 도착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거주시설인데요. 정인화 씨는 이곳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할까요? 정인화 씨의 일은 청소입니다. 건물 2개 층을 책임지고 있죠. 예. 할 일이 많다 보니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하는 편입니다. (6월) 초에 입사해 3개월 동안은 계약직으로 일을 했고 얼마 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최저임금이긴 하지만 64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고 하네요. 처음엔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요새는 사람 안 뽑아요. 정말 마트고 백화점이고 다 알아봤는데 다 기존의 경력자들, 잘린 사람들 중에서 뽑더라고요. 그리고 전단지 알바 같은 경우에도 할 일 없으면 전단지 알바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혹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단지 알바 같은 경우에도 알바 뜨면 제가 전화하고 막 문자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일단 나이를 보고. 젊은 시절 서비스 업계에서 일을 했다는 정인화 씨.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일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러나 23년 만에 다시 찾은 취업 시장. 사회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였죠. 저는 청소한 날에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 일이 밑바닥이지만 사람도 밑바닥은 아니고 싶다는 거. 그런 걸 참 많이 생각을 해요. 그 일은 일이고 내 값어치는 그러니까 내 가치는 가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치 창조란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치 창조라는 게 뭐 어떤 뭐 물건을 뭐 어떤 이제 앞선 문물을 만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가치 창조? 내 스스로 나를 갖다가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가치 창조라고 보거든요. 뭐 겉을 예쁘게 만들든 속을 뭐 예쁘게 만들든 그것도 다 가치 창조라고 생각해요. 퇴근 후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공동 전시회도 여러 차례 했다는 정인화 씨. 그림이 수준급이죠. 뿐만 아니라 공부도 많이 해서 평생교육원에서 강좌도 했고 봉사활동으로 청소년 상담도 해보았죠. 하지만 그런 경험이 막상 취업을 할 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딸아이 공부 봐주면서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요새 이제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이런 거 자격증들 다도 뭐 정말 뭐 너도 나도 다 딸 정도로 따고 있으니까 하나 그냥 따 놓으라고 그런 말 할 때 저는 그 사람을 비웃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써먹지도 않을 걸 그걸 왜 따? 나는 나중에 나도 그 집안에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나름대로 경력을 쌓고 했기 때문에 난 나중에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지금 생각해보면 오만한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내가 나오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그냥 누구나 다 딸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따 놓을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력 단절이란 게 정말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 몰랐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여성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경단녀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일은 마트 캐셔, 청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일은 직업상담사, 코딩 지도사 등이죠. 하지만 이 모두가 수입도 적고 고용도 불안정합니다. 실제 경력 단절 전 조사 대상의 87%였던 상용 근로자의 비율은 재취업 후 58.6%로 떨어졌습니다.